최근에 우연히 지인의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하신 후 회복기 중에 또 다시 뇌출혈이 발생하여 현재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고혈압으로 고생하셨다는 것을 보면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혈전용해제 등의 적용이 있으셨을 것이고 혈관벽 또한 많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혈전용해제와 같은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의 몸 상태를 항상 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 지금 목차가 이제 혈전용해제에 의한 요소, 의견 이제 일어났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대의학한테 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내용에서 이 혈전용에 대해서 이제 부분 제가 끊어서 이제 언급을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육받은 내용을 머릿속에 상기하면 저는 머릿속에 얘기하면 몸 상태가 막 다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머릿속에 그리는 거를 갖다 이제 언어로 이렇게 표출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파킨슨 환자의 몸 상태를 한번 머릿속에 상대를 해보고 보통 혈전용해제를 우리가 복용하는 거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복용을 해요? 의사들에게 권유할 때. 고지혈증을 녹이기 위해서요.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 대부분 고혈압 환자겠죠. 그럼 그걸 녹이는 주 목적이 뭐냐 하는 걸 따져봐요. 그렇죠? 녹이는 목적이 혈전을 녹여서 혈관을 열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렇죠? 목적 자체가. 그럼 이 목적은 이제 맞은데 여러분들이 양리 이치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고혈압이나 파킨슨 병이 왔다. 근데 혈관이 열려서 피가 도는 데하고 혈관이 닫혀 있는 데하고 성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엄연히 다르죠. 지금까지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러면 이 혈전용해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지방 단백질을 산화작용으로 모든 물질을 녹이는 작용을 하는 게 산화제라는 거예요. 이게 산화제인데 이것이 녹일 때 과연 어떤 부분을 녹일까 한번 우리가 체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도 녹이고 혈소판도 녹여버리고 혈관벽도 함께 녹인다. 이거는 지구상 누구한테 얘기해도 아니라 소리를 못할 겁니다. 다 녹는다고 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증거를 대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반론을 하거든요. 과거에 중풍을 맞으면 뇌출혈이나 중풍으로 탁 쓰러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느냐. 적어도 똥오줌을 받은 애도 최소한 3년에서 7년은 살았어요. 중풍을 맞아도. 맞죠? 근데 요즘에는 뇌출혈로 딱 들어주면 며칠 만에 사망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맞죠? 사망자가. 그러면 과거 혈전용해제가 없을 때하고 지금 혈전용해제를 뇌출이나 중풍을 막기 위해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혈전용해제를 맞는 이게 꾸준하게 이렇게 복용을 하는데 왜 과거에는 뇌출혈로 쓰러져도 3년에서 7년 정도는 살았고 요즘에는 갑자기 사망하는 사람이 늘어났느냐. 이거는 내 개인 얘기가 아니고 통계 잡혀보면 그냥 나올 겁니다. 원인이 뭘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 그래요. 이거 혈관벽을 자꾸 부식시켜서 산화작용으로 자꾸 이렇게 부식시키면 어떨까요? 혈관이 약해지겠죠. 약해지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혈관이 터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 몸의 자동 시스템, 혈소판이 나가서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혈소판 자체도 녹으면 이게 막힐까요? 그러니까 한 번 터지면 과거에 혈전용해제를 복용하지 않은 적에 요만큼 세고 말았다고 그러면 혈전용해제를 복용하면 혈관이 터질 확률도 높여주면서 한 번 세면 왕창 세가지고 그냥 사망에 이르면 과연 우리가 뇌출혈로 사망을 막는데 얼마나 이거 공헌할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뭔 생각 들어가요? 과연 이게 합당할까? 그리고 또 다음 문제를 또 꼭 짚어봐야 될 게 이제 어떤 부분을 짚어봐야 되냐고 하면은 지금 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원인이 뇌파장애다.
그럼 저 8번 신간열 위치에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뇌파가 분산돼서 10개를 보내도 뭐 3개, 4개, 2개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 그리고 파킨슨 병처럼 언어가 어둔하고 행동장애가 일어나는 게 뇌파가 분산되거나 엉뚱한 구도로 뇌파가 전달되기 때문에 비정상적 움직임이 생긴다. 지금 제가 진단하는 거죠. 근데 이 진단이 현대 학자들한테 얘기해도 아니라 소리 못할 겁니다. 단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느냐 이걸 논하자고 할 수 있어도 그게 아니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또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은 사회를 해주면 산도가 떨어진다는 건 당연하죠. 더 이상 녹이지 않으면 복원력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파킨슨 병이든지 뇌경색이든지 비정상 움직임이든지 우리가 1번, 9번을 빼보면 거의 성공 확률이 한 80% 이상이 되는데 내가 진단하는 생리 진단 시각이 맞지 않다면 80% 이상의 치료 효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진단 시각이 맞다는 걸 우리가 가정을 하고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신경선의 피복이 산화작용에 의해서 벗겨졌는데 혈전용해제를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산화작용 더 뼈개지겠죠? 그러면 이거를 복용하고 그 떨림이나 현상이 더 심화되면 그걸 완화하고 막으려고 하는 건 약 뭐 쓸까요? 신경안정제 써야 되겠죠. 이게 과연 병이 오는 원인, 병이 진행되는 생리 이치와 치료 이치가 맞을 거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물질을 녹인다고 하는 건 내가 실험 삼아서 그런 얘기해서 혈전용해제를 하루 하나를 먹으라고 의사가 처방을 했는데 2알을 먹어봐라. 피검사를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악성 빈혈로 나오죠. 모든 영양분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럼 혈전용해제를 이렇게 장복한 사람이 사혈하면 어혈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혈은 잘 나와요. 근데 그 플러스 뭐가 있느냐? 도열 기능이 안 돼요. 모든 물질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혈관이 터지지 않으려고 하면 혈관이 튼튼해야 되겠죠. 혈관이 튼튼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뇌출혈을 막으려고 하면 혈관이 튼튼해야 되는데 혈전용해제가 혈관을 자꾸 부식시켜서 녹여버린다고 하면 과연 뇌출혈을 예방하는데 얼마나 공헌할 수 있느냐. 녹이는 기능 가지고. 그래서 혈관벽과 혈소판을 안 녹이고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만 녹게 하는 약을 만들 수 있느냐 제가 반문하고 있어요. 항생제를 쓰면 모두 녹고 녹이면 모두 녹지. 이것만 녹고 저것 녹지 말라고 하는 게 왜냐 비슷한 성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산화작용이 일어나면 모든 게 부식이 다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혈전용에 대해서 과연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을 녹이는 걸 혈전용해제로 치료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지혈증을 치료할 혈전용해제를 해결하려고 처방을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신장 기능 자체를 회복시켜서 고지혈증이 오는 원인 자체를 치료해야 되느냐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죠. 사실은 이게 단순하니 사소한 문제 같아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건 여기서 완전히 갈림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 환자들은 그래요. 피 검사는 피검사하니까 다 정상이래. 혈압도 정상이래. 모든 수치가 다 정상이래. 통증 오는 건 아픈데도 없대. 근데 약 드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혈전종해제 먹고 고혈압약 먹고 여러 가지 약을 먹으면서 정상이래. 약을 먹고 있으면서 피 수치가 정상인 게 과연 정상일까요? 그 약을 일주일, 열흘 끊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몸의 현재 상태예요. 그 약을 먹고 있는 동안도 끊임없이 우리 몸의 장기나 기능은 계속 망가져 들어가고 있는데 망가지는 걸 자꾸 감추는 거죠. 그렇죠. 차라리 내버려 두면 그놈 합병증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걸 치료해야 되는데 약으로 감춰놓고 본인은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혈압약을 먹으면서 혈압이 안 올라가는 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중풍 환자들이 이 이치를 모르면은 이제 어떤 오해가 벌어지느냐. 그래서 중풍 환자가 고혈압을 거치지 않고 중풍 맞는 일은 극히 드물죠. 사고나 뇌출혈이 아니면요. 고혈압 때문에 중풍이죠. 그러면 고혈압 환자는 이미
중풍을 맞은 사람은 이미 고혈압약을 먹고 있다. 어때요? 맞죠? 그럼 고혈압약 속에는 혈전용해제, 신경안정제, 그래서 마취제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몸이 혈관의 피의 흐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쪽에 마비된 쪽에 통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고혈압약이지 진통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일반인들이 그 약을 계속 먹고 있으면서 이게 신경안정제가 진통제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사실은 마비된 쪽에 통증이 와야 되는데 본인은 고혈압약을 계속 먹고 진통제를 먹고 있으니까 통증이 오는 걸 모르고 정상이라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치료하면은 마취를 하면서 깨나라고 하는 치료를 하면 효과가 어떨까요? 느릴 수밖에 없죠. 마취를 하면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정상으로 회복되라고 마취약을 계속 복용시키면서 세포 분열에서 깨나라고 하면 효과가 빨리 나타나거든요. 그 얘기라. 결국은 일정 시점에 가서는 약을 끊어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끊는 시기가 되면 사혈을 해서 해당 부위에 생혈이 한 30% 정도가 나오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약을 이제 그때부터 주머니에 버리지는 말고 주머니 넣으면서 이제 줄여나가는 거를 서서히 줄여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을 이제 그래서 딱 끊어요. 그럼 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 마취기가 풀어져 버리면 어떨까요? 통증이 오죠. 그런데 자기가 먹고 있는 약이 진통제 마취제라는 걸 모르면 어떤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안 오던 통증이 오면. 그렇죠. 사혈의 부작용 전에는 여기 팔다리 통증 없었다 그 얘기라. 근데 사혈하고부터 통증 왔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 방에 풀어줄 수 있는 게 있죠. 당신이 먹고 있는 게 진통제였다. 그래서 그 먹고 있는 약 한 번만 먹어봐라. 당장 그 통증 없어질 거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 우리가 꼭 이렇게 사전에 고혈압 환자를 이렇게 치료할 적에도 당신이 그 약을 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당신이 이 사혈을 하려고 하면 실험 삼아서 일주일이고 열흘 건 무서워서 못하면 2, 3일이든지 약을 끊어봐라. 그래서 사실은 한 열흘 정도 약을 끊은 상태에서 내 몸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지금 현재 자기 몸의 현재 상태예요. 약을 먹고 있으면서 아무 상태가 안 나타나는 건 자기 몸이 현재 상태가 아니라는 걸 내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치료가 되면 현재 상태에서 줄어드는 게 치료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되냐. 약을 먹고 있을 때는 괜찮아서 약을 끊고 사혈을 하면 어때요? 마치고 먹고 이제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먹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아프면 이거를 악화됐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이 말들 이해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혈로서 본래 가지고 있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킬 적에 결국은 약을 끊어야 되고 끊을 시점에 되고는 미리 한번 이거를 체계적으로 사혈하기 전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나서 약을 끊으면 어떠냐.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혈전용이지 안 먹으면 다시 고지혈증이 되겠죠. 네. 원인치로 돌아간다는 거라. 혈압이 올라갔던 사람이 약을 끊으면 다시 또 혈압이 올라가요. 또 통증이 있던 사람은 마취약 풀어지면 다시 통증이 나타나. 이게 다 나타난 게 현재 자기 몸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상태에서 이제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이걸 빨리 끊어야 자기가 빨리 회복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다 되면 그냥 참아가면서 사혈을 해요. 그 다음 피가 도는 만큼 어떨까요? 통증이 줄어들죠? 이런 사람들은 회복이 빨라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 이걸 무리한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혈압이 너무 높아서 뇌혈관이 터질까봐 이걸 걱정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말해주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상대를 딱 봐서 한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공부 계속 해들어가면 알 수 있겠죠. 그럼 혈관이 튼튼한 사람, 약한 사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혈관이 조금 튼튼한 사람은 피해 압력이 조금 높아져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혈관이 약한 사람은 어떨까요? 높아지면 터지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해낼 거냐? 쉽게 해서 뭐 저 정도 공부되면 그냥 알거든요. 얼굴만 딱 보고 이 사람은 견딜 거다, 못 견딜 거다. 그래서 상황 딱 보고 이 사람은 견딜 수 있으면 어떡하느냐. 사혈을 해서 6번에서 8번에서 어느 정도 조금 나오면 약을 이제 빨리 끊으라고 하면 사실 이런 현상이 오는데 빨리 나서려면 이 약을 끊으십시오. 그러면 끊으라고 권해주면서 기준을 잡아줘요. 뭐냐. 약을 끊고 나서 뒷목이 뻐근하면서 열이 나면 당장 먹으라 그래요. 위험 신호입니다. 여기 뒤에 9번 혈 위치에서
이렇게 열감이 있으면서 후끈후끈하면서 이렇게 찌는 느낌이 들어오면은 열이 난다는 거는 왜 날까요? 지금까지 배운 걸 기준으로 하면. 아니죠. 그렇죠. 거기 있는 세포들이 온도를 높여서 혈관을 확장시킬 목적으로 열을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감이 후끈후끈하다는 것은 이미 뇌에 혈류가 부족해서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많은 혈액을 공급받기 위해서 스스로 자구책으로 하는 행동이거든요.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은 이미 뇌의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전조증이거든요. 이때는 바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안 나타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압계에서 재는 거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이게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실험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혈압을 잴 때 1시간 정도 가만히 앉아있다가 혈압을 재는 거와 한참 걷다가 혈압을 재는 거. 또 호흡을 한 50초 정도, 30초 정도 호흡을 딱 멎었다가 혈압 갖다 대보세요. 혈압이 아래로 널뛰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그런 양심적인 학자들은 그래요. 지금 정상 혈압과 고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그 혈압 수치에 대해서 일부러 고혈압약을 다 먹이기 위해서 너무 낮춰놨다. 조금 더 높아도 얘기는 너무 노이로제 걸릴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딱 보면 강산성으로 해서 이미 혈관이 혹가다 이제 한도면 낀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그거는 우리가 혈색으로서도 어느 정도 이제 구분이 가능하고, 그래, 그 예고편은 항상 이 9번열 위치에서 예고편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뒷목이 뻐근하고 또 여기서 열감이 나면 또 훅훅 찌는 느낌이 들면은, 아, 이걸 우리 몸에서 스스로 이거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다는 걸 어떤 전조증이 있다는 거죠. 이때가 되면 위험 신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예를 들어 6번, 9번, 1번을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되죠. 참 이게 혈전 용해제에 대해서 가뜩이나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가지고 뇌파가 어느 쪽 엉뚱한 데로 새가지고 뇌파가 약해졌는데 산화작용으로 더 벗겨버리면 결과가 더 악화된다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과연 혈전 용해제를 먹는 사람들이 하고 있을 거냐, 처방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냐, 그걸 인해서 혈관병이 부식돼가지고 약해돼갖고 빨리 터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냐. 제가 보면은 좀 갑갑한 노릇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책이 없으면 제가 이런 지적을 하면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을 지적해요? 아니면 무조건 잘못만 해요? 대안을 항상 제시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 병도 제가 이제 보면은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이 공부한 사람들은 빨리 알아들을 거예요. 고지혈증에서 치료를 하면 고혈압이 안 걸린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고혈압에서 고혈압 자체가 치료되면 당뇨병 안 온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2단계에서 치료하면 우리가 협심증이나 뇌경색이나 올 수 있을까? 올 수가 없겠죠. 90% 이상의 예방이 가능할 거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지혈증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부해 보니까 고지혈증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초기예요. 맞죠? 그렇죠? 신장 기능이 떨어져도 요산 수치가 높아진 만큼 피 속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폐세포들이 소장해서 흡수한 영양분을 못 먹어 치운 만큼 피 속에 누적되는 게 고지혈증이다. 그러면 이때 이거 혈전용해제로 녹일 거냐? 고지혈증의 원인이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니까 신장 기능을 회복시킬 거냐? 생리치료 보면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야죠. 고지혈증을 치료하려면. 근데 혈전용해제가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아니면 신장 기능을 신경선의 피복을 벗겨서 뇌파를 약화시켜갖고 더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럼 먹을 때는 어때요? 피가 묽어지니까 모르죠. 그렇지만 그 산화작용이 신경선의 피복을 자꾸 깎아먹고 부식시키면 어떻게 되거든요, 결과가. 그래서 결국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간 기능까지 떨어지면 그 다음은 고혈압이에요. 그러면 고지혈증 따로, 고혈압 따로, 당뇨 따로인가요? 아니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합병증이에요.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합병증이 있죠. 2단계에서 우리가 고혈압, 당뇨까지 해서 당뇨, 기복당뇨 초기까지는 어때요? 우리 방법으로 하면 치료가 쉽죠. 그래서 우리 방법에서 치료했다면 과연 2단계에서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했더라면 과연 우리가 백혈병이나 암이나 류마티드 관절이나 간경화 이런 병이 올 수 있을 거냐. 환경적으로.
제가 보면 올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고지혈증은 약산 상태에서 오는 병이고 고혈압은 중산 상태에서 오는 병이고 이제 암이나 간경화나 이건 강산 상태에서 오는 병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강산이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도 약산, 간 기능이 떨어져도 죽산 이때도 치료 못하니까 강산이 돼서 암이 오지 처음부터 오지 그냥 그러면 우리가 고혈압에서 신장과 간을 치료한다는 개념이 현재 존재하느냐?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번 고지혈증에서부터 코를 딱 끼면 어때요? 그냥 평생 약 먹고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환자화 시켜놓는다고 해도 이게 욕하는 소리가 아니죠. 그러면 이런 잘못된 사고력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고리로 이어졌느냐. 인체를 진단하는 시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각도에서 좀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시각, 신천의학 시각에서 내가 주장하는 이런 시각에서 우리 인체를 진단하고 병이 진행되는 생리치의 과정, 화학 반응의 이치를 이해하고 나면은 고지혈증 단계에서 치료하는 건 제가 보면 식은 죽 먹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 해볼게요. 고지혈증 다음 단계에서 치료하면은 비만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근데 고지혈증을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야 고지혈증이 치료된다는 의식 자체가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증 다음에는 고혈압 가고 고혈압 다음에는 당뇨병 어쩌고 당뇨병 가면 이제 뇌경색 협심증, 오맛 이제 병으로 이제 암까지 강산에 의해서 오는 병으로 그냥 예약된 것처럼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두고 그냥 홧김에 하는 얘기면 평생 병원의 의사의 노예로 만들 거냐. 국민을 갖다가요. 얼마든지 이렇게 탁 끊어서 더 이상 연결고리를 끊어서 안 갈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혈전요괴가 없었으면 다른 연구방법을 찾았겠죠. 근데 혈전요괴제가 너무 쉽잖아요. 아스피린 하나씩만 먹으면 우선 당장은 견디니까요. 근데 이걸 먹고 있는 동안도 신장 기능은 계속 망가져 들어가고 있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합병증으로 간 기능 떨어지고 다음은 이제 고혈압, 당뇨, 암 이렇게 커진다고 하는 생리 적은 병이 커져서 큰 병까지 가는 이 과정을 이해한다고 하면은 이 혈전용해제를 쓴다고 하는 이 시발점에 우리가 신장 기능을 고쳐서 고지혈증을 치료하려고 하는 개념의 이해를 상당히 심도 있게 좀 이해시킬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도 제가 그래요. 우선 당장 지금 이렇게 몇 개 혈전용해제를 잠깐 쓰는 것 갖고는 큰 부작용이 오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계속 먹어야 병이 예방된다고 주장하고 계속 먹인다고 하는 건 예방이 가능해요. 아니면 혈관을 빨리 터뜨리는 쪽으로 작용을 해요. 그럼 이 증거가 과학적으로 입증됐냐고 하면 통계학은 의학 아니냐고 물어보면 돼요. 통계학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에 혈전용해제를 안 먹었던 적에는 뇌출혈이 돼도 3년, 7년을 살았는데 요즘에 뇌출혈이 되면은 왜 빨리 죽느냐? 혈류가 많이 쇠서 그렇다. 지혈은 왜 안 됐느냐? 혈전용해제가 혈소판을 녹여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피해갈 수 없잖아요. 통계적으로 만져놓으면. 혈전용해제를 먹으면서 고지혈증, 고혈압 환자가 혈전용해제를 먹고 뇌출혈이 된 경우, 혈전용해제를 안 먹은 상태에서 중풍으로 뇌출혈이 된 경우 어느 경우가 더 오래 사느냐 하고 따져본다고 하면은 알고 보면 참 무서운 거죠, 이게. 그래서 참 혈전용에 대해서는 제가 참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뭐 전국적으로 온 국민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먹는 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 방법으로 하면 돼. 혈전용해제는 먹기는 먹되 언제까지 먹느냐. 8번 신간혈을 빼서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복용을 하고 전국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안 먹어도 고지혈증이 안 되게끔 신장 기능 자체를 회복적인 시기로 가자. 그러면 기존의 약을 개발하는 것 어때요? 팔아 먹으면서 같이 응용하면서 하면은 낫죠. 이상으로 혈전용해제의 부작용인 뇌출혈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